지난 2016년 비극적인 선택을 한 김 씨 부자. 이들은 가족이 있었음에도 무연고 사망자가 됐습니다. 장례 비용 때문에 시신을 인수할 행정상 가족이 없었던 건데요. 지난 2013년 경북 경산시에서도 남편의 장례비를 마련하겠다던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 장례 비용으로 인해 벌어진 일인데요. 부모와 자식, 내 가족을 잃은 슬픔에 잠기는 것도 잠시, 당장 장례 비용부터 걱정해야 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요즘에 장례 문화가 어떻게 보면 장례식장이고 장례업체들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사업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해놔서 상업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장례를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통적인 효와 사랑의 개념은 없어지고 이게 돈잔치를 어떻게 보면 전락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부 업체들이 유족들을 상대로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례 용품 비용을 부풀리는 등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건데요. 직접 장례를 치른 이들은 하나같이 장례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러면 하죠. 1,000만 원. 바가지쇼 진짜. 아니 그냥 없는 사람이 상조 가서 그냥 그 사람 치우자는 거면 식당 그거이 그냥 뭐 그냥 몇 천만 원 넘어버려 보통.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거 못 써. 억울해. 아이 표 아파갖고 병원비 주제 또 치상 친다고 몇 천만 원 들어가 보지. 진짜 그래. 그거 안 해야 돼. 야,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니다 하고 보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좋은데 예? 보험에 또 못 들어가는 우리 같은 서민들은 참 비싸죠. 지난 2015년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평균 장례 비용은 1,380만 원이 넘는데요. 장례식장 비용과 식대비로 부풀려진 장례 비용. 고인의 추모와 유족의 위로라는 장례 본연의 의미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아이고, 참. 네.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의 저소득층에게는 1,000만 원대의 목돈이 나가다 보니 장례를 치르기가 쉽지 않은데요. 일반인들도 장례가 딱 부모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괜히 핸드폰만 잡고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분들도 역시 마찬가지 일반인에 비해서 조금 판단 능력이 떨어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고 그러다 보면 장례장에서 어떻게 보면 과다 비용 청구를 해도 조금 그걸 순수히 받아들이고 나온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좀 안타까운 사연이 많죠. 만만찮은 장례 비용 때문에 고인을 추모하는 장례식조차 큰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가족을 잃은 상실감은 물론 경제적 부담감으로 또 한 번의 아픔을 겪게 되는 상황인 건데요. 광주시 동구 소태동에 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양 씨. 양 씨처럼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 취약계층 등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받던 수급자가 숨질 경우 정부 지원 차원에서 장례비 75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75만 원을. 하지만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포기할 경우 지자체가 장례를 대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제 장례 이제 치를 것인지 치르지 않을 것인지 저희가 이제 여쭤보는데 거의 대부분 보면은 단절된 경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장례를 치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제 사체 인수 포기각서를 이제 받아가지고 저희 동사무소 측에서 저희가 이제 장례를 대신 이제 치러주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271명이었던 사망자는 2017년 2,010명으로 증가했는데요. 무연고 사망자 10명 중 절반 이상은 가족들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시신 인수를 포기한 경우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군요. 일반인들은 못 느끼실란가 모르겠지만 장례 치를 때 이렇게 비용 걱정 없이 장례를 치른 것만 해도 사실은 큰 행복입니다. 근데 어려운 사람한테는 그게 굉장한 큰 부담으로 이렇게 남거든요. 예. 장례에다가 또 경제적인 부담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같이 동참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해주시면 그분들이 남은 인생이 이렇게 행사를 끝나고 난 후에도 이렇게 같이 사회에 동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리라고 봅니다. 광주시 북구 두암동에 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A씨. 지난해 어머니가 상을 당해 급하게 장례를 치러야 했지만 장례 비용 때문에 막막하기만 했다는데요. 네, 나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다른 데서는 300
달라고. 그래서 나 혼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뭐 넉넉하지도 않으니까 그냥 이러고 저러고 하도 뭐도 얼른 결론을 못 내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한 장례 협동조합을 알게 돼 저렴한 비용에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조합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회적 취약 계층들이 저비용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네. 정성과 예를 다하는 장례 문화를 이끌고자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아무런 장례 행사를 하지 않고 그냥 2박 3일 동안 그렇게 장례장에 안치했다가 그냥 화장장으로 와서 화장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도 최소 300에서 350만 원 정도 달라고 합니다. 아이고. 장례장에서 기본적으로. 그런데 네. 저희들이 장례장 협약에서 하면 100만 원 정도 선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실제 A씨에게 청구된 내역서를 보면 리무진 35만 원, 입관 부자재 20만 원 등 총 비용 100만 원의 장례식을 치른 건데요. 진짜 너무 잘해요. 하나서부터 열까지 우리 손댈 것도 없고 또 끝까지 자기들이 알아서 착착착착 그분이 다 해주시니까 아, 그렇군요. 뭐 걱정할 것이 없어요. 너무 고마워서. 그러실 것 같아요. 무급으로 장례 전문 지도사와 도우미가 파견돼 장례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하는데요. 게다가 염습이나 수의, 관까지 무료로 제공하는 건 물론이고 장례식장과 협약해서 저렴한 비용에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지난 1월 광주시 동구의회에서는 전국 최초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장례 서비스 지원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전문 인력의 도움이 절실한 소외 계층에게 장례 지도사를 파견해서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겁니다. 마을에서 정말 어렵게 외롭게 살던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마을 사람들이 예전처럼 같이 가서 도와주고 우리 그런 거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그 천막 쳐놓고 했었어요. 그때가 뭐 불과 10년 전에도 그렇게 했네요. 이웃의 죽음 앞에 같이 슬퍼해주고 그 위로를 해주고 그런 문화로 갔으면 좋겠어요. 어쩌다가 사람이라도 파견하자 이런 조례를 냈지만 보다 본질은 우리 다 함께 그걸 도와주는 게 본질이에요.